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싸움질 때문에 국민의 피해 아마 엄청날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라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의 생각은 아랑곳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의 크기만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말입니다. 싸움질로 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맡게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종부세 특례 입법 데드라인 지난 8월 20일이었습니다. 이 데드라인이 지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종부세 특례가 몇 가지 있었죠. 그죠? 종부세 특례가. 예를 들어서 종부세의 어떤 기본 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14억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11억이었는데 올해는 14억까지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12억이 되겠죠. 그러나 한시적으로 14억까지 올린다. 그래서 세금을 낮춰준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법이 통과돼야 되거든. 법이. 그런데 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들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잘못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종부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럼 다주택자가 되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든 빼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이나 이거 부과할 때 말입니다. 좀 빼주다. 1주택자와 동일하게 한다. 이거 했었거든요. 이것도 법이 통과돼야지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통과가 늦게 되면 늦게 되는 만큼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죠. 절차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복잡해지느냐. 여러분, 종부세 특례 법안 처리하는 국세청의 데드라인이 8월 20일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조세소위원회를 거쳐서 기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로 올라가서 국회 통과하는 거거든요. 4번이나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료가 되면 8월 31일에 종료가 되면 과세 특례 신고서를 제출하기 시작을 하고 또 제출을 마감을 하면 종부세 납부가 시작되는 게 12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12월 15일에는 종부세 납부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 왜 안 되고 있느냐? 사운이라고요. 기획재정위원회의 그 위원장은요, 여당이 맡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 중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인데 이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위원장을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위원장. 기본적으로는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이고 일반적으로 여당이 하고 조세소위원회 위원장도 여당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무슨 소리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언젠가는 약속을 했으니까 통과는 되겠죠. 통과는 되겠지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는요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절차가. 예를 들어서 과세 특례 신고서가 9월 16일부터 제출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임시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정기국회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정기국회에 넘어가면 이게 결국은 올해는 특례가 안 되고 세금을 다 내야 된다. 부동산 세금을 다 내야 된다. 종부세를 다 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억까지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11억까지. 특례가 안 되니까.
11억까지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 11억 되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폭탄이 될 수밖에. 게다가 말입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도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 야당의 싸움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 뻔해 보이니까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 세율 개편안은 기본적으로 1주택자 다주택자 이분화시켰던 것을요. 이제는 개편 후에는 그냥 단일화시키겠다. 1주택자건 2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세금 낮춰주겠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0.6이 0.5가 되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금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지금 맞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3억 초과 6억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의 경우는 뭐 2주택자만 되면 다주택자니까요. 1.6% 내던 것이 0.7%로 떨어지거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94억 초과도 그렇습니다. 6%에서 22.7%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세금에 대한 세제에 대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통과가 안 되면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통과가 된다고 치자고요. 이게 넓게 통과가 돼요. 넓게.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는 이게 신고 자체를 말입니다. 신고 자체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마감이죠. 이거 내가 이제 신고해야 돼요. 내 스스로 말입니다. 막바지에 가서 내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더라도 당장 말입니다. 3억 특별공제 대상자만 2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1억에서 14억으로 한시적으로 특례를 해주는 이 대상만 하더라도 이게 21만 명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특례까지 다 포함하면 수십만이 됩니다. 그럼 수십만이 여러분 전국의 국세청에 가서 나도 특례 대상이야 하고 서류 제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국세청의 업무 마비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세정 마비까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야의 조세 소위원장을 두고 자리 다툼을 벌이는 것이 결국 말입니다. 국민에게는 최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어떤 이해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국민은 우습게 말고 본인들의 권력의 크기만 자꾸 늘리려고 하는 것 이게 저는 심각한 양태를 몰고 온다. 국민들에게는 또 한 번의 세금 폭탄을 몰고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분들 국민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군림하는 사람, 권력의 크기만 키우는 사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참 대한민국의 미래가 두렵습니다.